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조금 좀 흉흉하네요. 예, 저 백악관에서 미국에서는 뭐 총격도 벌어지고, 병사가 2명 사망하고, 홍콩은 아파트 대형화죠. 아, 저거 보니까 무섭네요. 예, 큰 동수 3동인가 그냥 활활 타고, 예, 참 아무 일 없었으면 예, 좀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런 얘기. 근데 증시는 괜찮아요. 증시는 괜찮아요. 그래서 쪽에서 일단 미국 증시 동향과 요것저것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추세 전환 얘기를 좀 드렸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항대가 돌파하면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좀 위로 올라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돌파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거래는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줄다가 이제 확실하게 턴할 때가 이런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23,500 이렇게 턴할 때가 탁 늘고, 탁탁 늘고, 그러면 저기 늘고 23,500 뭐 이런 24,000 뭐 이런 식으로 또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장은 휴장이네요. 네, 그냥 쉬세요. 예, 미장 쉬시고, 자, 그러면 국장 가자 이런 느낌으로 예, 또 한번 변화가 들어갈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우도 그렇고 다우 턴하는 모습들 강하죠. S&P 500도 조금 좀 묵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탄력 살아난 거 보게 되면 뭐 특히 저점에서 전환할 때 이런 때에서 뭐 돌아간 거래량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예, 그냥 가자 예,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돈 없어요. 우리 유동성 때문에 말라 죽겠어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래? 라고 해서 시장이 뭔가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들.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일단 다 유동성을 보강한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어제 중요하게 보았던 SLR, 예, 이거 규제 완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금융사들이 이제 조금 더 운용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을 넓혔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예,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 또 약간 또 위험 채권, 그러니까 시장이 뭐 좋긴 좋은데 그쪽에서 트레이딩 잘못하게 되면 또 똑같이 예, 그러니까 운용하는 룸을 더 넓혀준 거예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우리 케빈 헤셋 이 케빈 형님 이제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연준이 분위기 확 바뀔 것들 생각하게 되면 내년에 유동성 파리가 다시 둠칫둠칫 시작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이게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걱정했다가 걱정이 확 바뀌는 분위기, 이런 게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조금 좀 걱정을 했다가 변화될 가능성 2개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 만약에 빌리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사자, 호랑이 노 사자, 여기까지 들어오고, 추세 전환돼서 이 추세 저항들 돌파해서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도 사자, 2가지 라이온이 떡 버티고 있던 이런 상황들 쪽에서 어제는 그래도 위쪽으로 붙으면서 돌아서기 시작했네요. 네, 브라보. 거래 줄이는 거 괜찮고,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거래 늘어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발동 좀 걸어주는 거 괜찮겠죠. 그러면 관망하던 쪽들이 시장에서 다시 속속들을 결집한다. 이거는 나쁜 모습들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러면은 직전 고점 때 원래 시장을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줘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여기 갭 나온 자리 있죠. 여기까지 해서 4천선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 갭의 밑에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밑에 나왔던 변화를 그대로 또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4천선 중심에 대한 변화를 또 체크하는 게 조만간 중요하겠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일단 단기 추세 전환 어제 나왔어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보다 큰 변화만 없으면 좀 돌아갈 텐데 라는 쪽에서 그림들을 보시되, 일단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급을 일으키는 요인 쪽에서 이제 몇 가지. 첫 번째 환율은 생각보다 아직 고민하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반대 매매, 이거는 어느 정도 급한 거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지수가 돌아가게 되면 반대 매매 더 나올 게 없겠죠. 그런 쪽에서
반대매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하지 않으려고 기관 중심으로는 이번에 같이 외국인들이 매도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기관도 같이 동반 매도하면서 시장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왔으면 여기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의외로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합심해서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개인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중심을 잡아준 기관들이 이번에는 조금 네, 한데 그렇게 우리 돈 빼갖고 그렇게 고생 많이 시켰으면 좀 사람이 착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런 쪽에 대한 느낌들이 살짝 나다 보니까 기관의 변화가 예, 이번에 장을 조금 좀 많이 바꾸는 데 일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환율 가지고 또 플레이가 좀 더티하게만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지금은 전환하는데 무게를 맞추고 시장 포인트를 봐야 되지 않나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들과 지표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야간 선물이 0.66% 상승했다. 그러면은 한 0.7% 계산해도 한 3,980, 90 이 정도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갭 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위쪽으로 훅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눈치 볼 것이냐.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열려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주 후반에는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반장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날 분위기는 약간 종목 장세도 같이 이어지면서 지수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를 살짝 더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나머지 현금이나 어차피 지금 돌아갈 때 보면 예, 또 현금 있던 거 좀 이제 좀 종목 장세 쪽으로 좀 뛰어들어서 예, 종목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달러는 살짝 약세로 가는데 아직 100에서 쉽게 크게 이탈을 안 했습니다. 10년물은 4.0이 이제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지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한 1470원대로 들어가려고 다시 하는 게 아직 이번에 경제부총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1450원대까지 쭉 밀리다가 에이 구두 개입 아니야? 국민연금 도건한다고 거기다가 해외 쪽에 매매하는 해외 서학개미들을 향해서 양도소득세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그게 조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해외 쪽을 좀 그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원화 약세가 대한 가장 큰 핵심을 거기다 둔다는 건 말이 안 돼. 물론 영향은 줬을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던데요, 그건요. 분명히 핵심의 키는 이번 정부가 쥐고 있는데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도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애써 해외 주식 투자가 강화돼서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가 강화돼서 거기다가 배리어를 만든다. 이거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엄한 데서 정책적인 부분을 찾으려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거는 또 추가 그때 또 그랬다가 아니랬다가 또 말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게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다시 환율은 제자리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고요.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상화폐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좀 짭짤했어요. 가상화폐 쪽에서 이런 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 쭉 한번 늘렸더니 좀 이런 기회 흔치 않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쪽도 제 세팅했네. 또 한번 잘 끌고 가보겠습니다. 예, 에어클래스에서도 예, 화이팅.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유가도 일단 다시 돌아가는데 아직 60달러대 미치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지금 물가에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그게 크진 않겠죠. 지금 유가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 강세, 은 잘못 표시했는데 플러스인데요. 예, 금, 은, 구리 다 강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어졌을 때 달러까지 약세로 가게 되면 다시 원자재 쪽들은 반영한다 라는 쪽에서 이번에 금은 또 어느 정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금이나 은 관련된 쪽의 전략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는
잘 또 내년 같은 경우 유동성 파티가 이어진다. 반대쪽에 있는 이런 원자재 쪽들은 같이 파티가 이어질 분위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또 everything 랠리로 바뀔 분위기예요. 지금 가상화폐, 원자재, 또 이제 주식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돈 좀 보강해줘 이런 쪽의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셀지 이것도 이제 또 체크를 해야겠죠. 자, 출발합니다. 삐 그러면서 자, 가상화폐 와, 원자재 와, 주식 와, 뭐 이런 느낌. 네, 이런 쪽에서 뭐가 어느 정도 또 탄력을 가장 받는지 그러면서 거기다 또 자산을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분위기 처음엔 같이 딱 들어가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는 일단 거래량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고용지표 쪽에 대해서 견조한 뭐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어제 델은 급등인데 HP는 또 별로 재미가 없죠. 이런 쪽에서 되는 쪽들 성과 있는 쪽들로 몰린다라는 쪽들인 것 같고 오랜만에 오라클이 반등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오라클 그리고 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요쪽들이죠. 요쪽들이 아이고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로 좀 바뀌네요. 그리고 또 약간 구글은 상대적으로 잠깐 쉬고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상황들이죠. 좀 또 특이하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나오는 모습들 쪽에서 지금 요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 기록했다. 이거는 이번에는 조금 무시하는 게 좋을 게 왜냐면 연휴가 있어요. 이번 연휴가 있다 보니까 연휴 때 그렇다고 갑자기 연휴 앞두고 너 와봐 오늘 마음에 안 드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간 경향들이 많겠죠. 연휴 전에 사람 자르고 뭐 그렇게 나오고 추수감사절에 미국도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추석 의미인데 거기다 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요. 사람 인지 상정이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절 분위기 때 고향 가는데 또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크게 안 늘었다는 것보다는 다음 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페드와치 쪽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84.9. 와, 뭐 거의 이제 조만간 이렇게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죠. 12월 10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델 말씀드렸죠. 기대감 많이 높여지고 있다. AI 서버 줌은 급증했다. 안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라클도 AI 수요 둔화나 오픈 AI 협업 쪽에서 현재 주가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또 탄력을 받았고 비트코인 강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베이지북 얘기가 나옵니다. 베이지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가 뭐 이렇게 처지거나 위축됐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하지만 이제 차별화가 좀 심해진다. 그러니까 K자형 소비 차별화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쪽에 근본적인 물음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난 게 관세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셧다운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가속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거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고소득층마저도 소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지만 전반적인 다운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압박이 좀 슬슬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페이지북에 나온 얘기들은 일단은 아직은 뭐 괜찮다고 표면적으로 괜찮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인 삶에 관련된 얘기들로 보게 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런 것들도 세부적인 미국 시장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어제 요즘 미국 뉴욕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 뉴욕 그 광장에 그 뭐죠? 그 아이스링크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는데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명랑 핫도그 이거 아시죠? 그 감자 막 박혀지고 안에 소세지도 없습니다. 저 치즈만 있습니다. 이거 얼마게요? 예, 어느 분이 제가 잘 보는 뉴욕 새끼 여기서 나오는 유튜버의 내용 보게 되면 그 한 개에 21,000원이랍니다. 2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야, 햄버거도 아니고 핫도그 하나 21,000원. 물론 그런 이벤트 있는 그 팝스토어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줄 서서 먹고 있대요.
이런 물가 수준, 네, 무섭죠. 그렇습니다. 햄 잘못하게 되면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시간 일해야 그 핫도그 하나 사 먹는 이런 현실 무서운데요.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미치는 여파들도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것도 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마 연말하고 내년 초로 가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 높을걸요? 네, 지금 돈을 푸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 푼 걸 가지고 그러면 정부 입장 쪽에서는 금리 이거 금리 물가가 억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개별 기업들한테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개별 기업들은 특히 소비 쪽 다니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확 안 좋아지겠죠.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마 그러면은 못 올립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주 내수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못 좋은 의미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소비주 역시나 뭐 그렇게 뭐 우리 괜찮은데요 라고 해도 잘 안 봐주는 분위기죠 아직은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입니다. 엔비디아 다시 반등으로 가고요 미국 시장에서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TPU 칩에 대해서 젠슨왕 요즘 바빠졌어요. 예, 젠슨왕 선생님이 다 인터뷰하려고 들겠죠. 구글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게 되면 젠슨왕 선생님 또 놔 이러면서 일로 와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칩이 한 세대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쪽들. 그렇죠. 솔직히 워낙 GPU는 만든 지가 언제고 TPU 만들어진 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것과 함께 또 이번에 강화돼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2023년 12월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죠. 그런 쪽에서 거기다 또 마이클 버리 형님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막 까기 시작을 하는데 내용이 저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해서 일단 더 그렇게 크게 뭐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었다. 크게 압박은 아니었다. 근데 약간 음봉이긴 해요. 이쪽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보시고 회복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거죠. 그냥 AI 버블론을 집히는 AI 버블론 막 집혔다가 이게 좀 꺼져 가는데 그거의 가장 1등 공신이 이제 구글의 TPU, 구글이 역할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쪽에서 엔비디아가 약간 어떤 그러니까 범용이고 특화된 쪽이고 하다 보니까 특화된 쪽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뒤에 구글의 가장 큰 이번에 타격은 제가 보기엔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그러면 우리 안 되겠어. 우리 다 포기라고 할까요? 그래 우리 따라가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지금은 제미나이가 또 짱 이러는데 또 지나고 나서 열심히 또 흘러내가지고 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좋아졌어? 또 우르르 이렇게 되면 또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상황들 쪽이 이게 버블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고 오랜만에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브로드컴 같은 이제 에이직 쪽은 계속 또 이제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당되는 섹터 쪽에서 나는 이걸 만들어 가겠어라고 하는 AI들이 다 일단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엔비디아와 AMD라고 하게 되면 AMD보다는 엔비디아 쪽이 더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 차원에서는 AMD는 조금 좀 밀리지 않나 이런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마이크론이 네, 예, 그래도 2.5% 가장 밸류는 비쌉니다. 예, 미국 시장에 있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다 이제 미국에 가서 ADR 이런 거 한번 딱 펼쳐지고 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램과 희망은 또 다른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지금 델이 나오는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델이 실적과 가이던스 양호하다. 그런데 디램 낸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입 비용도 증가했대요. 근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게 먹혀주는 쪽은 들어갔고 근데 HP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AI PC 매출까지 약간 그 서버 관련된 쪽과 그리고 또 개인화된 쪽의 그 개인 디바이스 쪽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델을 더 시장에서 많이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서버 쪽에 옛날엔 HP가 좀 앞섰던 느낌인데 지금은 성과는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
클라우드 관련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쪽도 다시 한번 쫙 올라갔다. 근데 변동성이 좀 커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회사들 보게 되면 코어위브, 네비우스 요게 제일 봐야 될 쪽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매매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빠졌고요. 밑에서 돌아오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치고받고 하는 과정들이 좀 펼쳐진다라는 쪽들이고 중요한 세팅은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 강자가 누구니? 제일 센 쪽이 누구니? 라고 보게 되면 엔비디아, 구글과 여기 밑에 있는 브로드컴 요 구조 쪽에서 주식 보유해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괜찮다고 하게 되면 밑에 이제 네트워크 쪽에 끌어오는 마블도 이제 성과 좀 되겠죠. 그러니까 브로드컴, 마블 거기다가 네트워크 스위치 쪽에 아리스타 정도 요 정도가 그래도 가장 또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보면 테슬라 은근히 강해요. 예. 한번 밀리면 기회지 뭐라고 해서 은근히 강합니다. 오늘자로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유튜버가 FSD 가동하고 인천공항까지 해본 게 나오네요. 되게 놀랐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재미나이로 그냥 요약만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네, FSD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조만간 오스틴인가요? 거기서도 머스크가 직접 올렸었죠. 이제 로보택시 조만간 2배 운행되는 거 볼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뭐 기본 비중은 가져가야죠. 적어도 지금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밀리면 사자, 예, 어흥,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전기차 쪽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자동차 쪽들은 조금 좀 정신없네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뭐 미국 환경 규제 관련된 벌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또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빅테크 쪽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니었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알파벳이 조정받다 보니까 나머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안쪽들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 뭐 그냥 혼조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중국의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크게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쪽들의 반응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변화를 봐야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한일령이 중국에서 발동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뭐 사이트긴 하지만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 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슬슬 이제 변화가 들어올 때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요게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구매력이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과거만큼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막 끌어올리진 않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들도 이제 좀 소비가 약간 스마트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마침 겨울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행 비수기예요.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감은 내년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런 걸로 또 계속 커질 수 있겠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거기까지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팔란티, 오라클 올라왔으면 말 다 했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머지 쪽들은 뭐 그렇게 좀 크게 변화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큰 게 움직였네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큰 변화 없었고요. 예, 그리고 또 원자력 쪽은 또다시 올라갔다 내렸다 정신 하나도 없네요. 오클로 6스케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블룸에너지 탄력 받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다 보니까 돌아가는 모습들도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의 특징도 그렇고 이번에 대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인데 중소형주는 벌써 11월 초부터 쫙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탄력들이 뭐가 더 좋을지 이거 보시면서 미국 쪽도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쪽들은 여전히 또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비트코인 자리를 잡는다.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로빈후드부터 이거부터 로빈후드 뭐 코인베이스 서클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해도 스트래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렇고 차라리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쪽을 챙겨보면서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뉴스들 한번 또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관련된 쪽에서 또 행정명령을 하나를 했네요. 예,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해야 된다. 제네시스 미션, 이거에서 행정명령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만약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예측할 수 있는 게 B2C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IT나 반도체도 IT 기기가 이만큼 바뀌고, 아니면 이제 OTT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B2B로 나가다가 거기다가 여기 또 B2C가 들어가는데, B2C가 뭐냐면은 컨트리예요. 컨트리.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즉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그리고 또 기업과 정부 간에까지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 근데 이게 상당히 의지가 너무 세요. 기업들 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구글, 오픈 AI, 원래 구글이 오픈 AI 견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 TPU가.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난다. 그러면 경쟁들은 상당히 세지고 있고, 국가 간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물밑 경쟁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쪽에서 우리도 살아남겠어. 이번에 혹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이 언어 모델, 동남아 언어 모델 가지고 연구하다가 원래는 메타를 썼었습니다. 메타 거를 쓰다가 안 되겠어, 교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알파벳의 크웬인가? 예, 알리바바 거, 예, 중국 거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조금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은, 일단 그들도 다 AI, 국가 소버린 AI 쪽을 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나가는지, 그러면 이 영역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도 GPU를 가져와서 26만 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똑같이 기업들한테 나눈 것과 똑같이 정부도 5만 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쪽에선 B2B만 볼 게 아니라 B2C, 컨트리까지도 같이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반도체, 예, 우리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뭐든지 그 안에 커져라. 구글하고 오픈 AI가 싸우건 엔비디아가 되네 마네 하건 우리는 다 니들은 우리 거 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빅 스마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하이닉스보다 좀 강한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가 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수율 50% 이상 잡았다 그러고 이나노 쪽에서 얘기를 막 나오면서 지금 불을 막 지피네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었을 때 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5셋 기업들이 테스트 라인 가동을 본격화로 시작했대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5셋 와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하우스 본다, 설계 업체들, IP 업체들 본다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 막 움직이는데, 이쪽은 아직은 삼성의 분위기는 이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냥 수율 잡고 그 다음에 대량 양산 물량 쭉 하는데 이상 없는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요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쏙해도 움직이지만 쫙 하고 전방위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다 챙겨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 가는 길에 이래서 현대백화점이 저기까지 올랐고 이래서 신세계가 거기까지 올라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비심리가 지금 112.4예요. 100대 이상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저기 51대까지 내려왔지만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관세 협상 타결됐고 산무기 성장률 높아지다 보니까 바로 좋아진데, 그건 무시 못할 게 소비 쿠폰 이것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고 정부의 역할들이 컸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끌어냈던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고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 약간 좀 순환 효과를 노렸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후폭풍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물가부터 환율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꼭 반대 측면 쪽으로 염두를 해야겠죠. 그럼 돌아갔던 거에 다시 한번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원점은 여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정부가 못한 건 아니죠. 내수 쪽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맞긴 맞는데 후폭풍도 있다라는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했죠. 이런 쪽으로 많이 처지던 내수를 좀 돌리려고 한다는 건 잘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음은 그러면 이게 살아 올라올 동안에 다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주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라이프 이스 이 날이지, 예,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은 추가적으로 레벨업 시도가 되는 과정 쪽에서 4천선 쪽에서 어떤 변화 나오는지 일단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또 이제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예, 이번은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분위기를 한번 해면서 좀 매매도 좀 해봐도 될 장이 아닌가 싶은데, 예, 또 환율, 또 외국인들 의 동향, 요거는 좀 체크하면서 살살 봐가면서 매매해보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예, 묵직했던 마음은 좀 벗어날 것 같아요. 예, 좀 해볼 거 해보시고 주말 한번 가지야 다시 한번 내 매매 스킬 한번 발동, 이렇게 해서 좀 그나마 좋은 변화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다시 화이팅이시고요. 금요일이 아니네요, 오늘. 이거 목요일이네요. 예. 다음 다시 내일 또 7시 반에 찾아뵙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좋아요 하시죠? 예,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